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세요. 시사대주와 함께하는 시사대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돼지. 제가 사실 오늘부터는 이제 이명박이라고 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내가 도저히 이명박이라고 하는 걸 못 보겠다. 우리 가족의 이 운명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2년 내내. 아니,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뉴욕타임스 한 번도 안 보다가 최근에 본 거야. 가슴이 지금에 네, 떨렸구나. 게다가 이명박 하는 그 딱 나오니까 삐 소리에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자기는 들린다는 거야. 일만 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헌법상 이 권리를 난 누리겠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폭탄 선언에 결국 움찔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예. 이명박 대통령 지지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입당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계속 그러면은 한나라당이 입당을 해가지고 자기가 박근혜 안상수 앞에서 큰절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예. 빨리 퀴즈 하죠. 예.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열혈 시청자분이 우리 김호준 총수께 알라딘. 저게 무슨 양주병인 줄 알았는데 흔들어 보니 책입니다. 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3 때 읽고 알 수 없는 충격에 빠지게 했던 책. 그리스인 조르바. 얼마 전에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읽는 내내 조르바와 김호준 씨가 겹치더니 3분의 1을 넘긴 지점에서 한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예. 이미 읽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의 이 느낌을 담아서 김호준과 조르바를 만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자,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네. 김호준 총수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눈치긴 합니다만. 장아무 그냥 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예. 네. 이런 건 처음이네요. 예. 네. 자, 앞으로는 돈으로 보내주시면 사볼 테니까, 예. 꼭 사볼 테니. 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협찬 상품, 예. 세계적인 맛과 웰빙의 명품 피자, 의리의 라피자가 함께합니다. 수익금 일부로 불우 청소년을 돕는 핫탑이 꽃샘추위 속에 여전히 함께합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 영화 VOD 무료 관람권을 협찬합니다. 자, 오늘 풀어야 될 퀴즈가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퀴즈. 오늘 첫 번째 문제 함께 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시 산하의 테니스장에서 일하던 한 80대 노동자가 서울시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되자 테니스 하러 온 이명박 시장을 붙들고 겨울에 나가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라며 읍소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명박 시장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번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대꾸함. 2번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라며 답함. 3번 내가 대통령 되면 4대강 공사할 테니 그때 연락하라고 함. 4번 주머니에 있던 3만 원을 꺼내 건냄. 5번 조인트를 발로 차면서 내쫓음. 자, 답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쉽게 푸실까요? 예. 하나, 둘, 셋. 어이구, 한 분은 아이패드로 들어주셨군요. 그러나 마나 화면에 안 잡힙니다. 예. 지금 한 분은 5번, 다른 두 분은 2번. 조인트를 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냥 일부러 틀리다고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럴 거라 생각해요. 진짜 조인트를, 노인을. 예. 이 양반 큰일 났네. 이 양반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나라당에 입당한다고 그러세요. 예. 배우신 우리 애인분에게 말씀드린 거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4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장일 때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80대 노인, 그동안 쭉 여기서 일했던 사람인데 잘렸어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오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자르면 어떡하느냐. 입구에서 딱 만났을 때 시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잘린 상태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아래에 골트 보더니 들어간 거야.
또 테니스 한참 치고 중간에 결국 또 들어가가지고 제발 좀 나 어떻게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때 주머니에 있는 3만 원을 딱 줬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랬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한 30만 원 들어있었는데 세었어. 세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근데 이분이 일하는 곳이 서울 남산의 그 실내 테니스장이었는데 여기 그 박근혜 전 대표도 왔다고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표가 왔을 때는 항상 이분한테 90도로 인사하고 뭐 명절 때는 또 선물도 가져다 주고. 예.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다. 이명박 대통령. 제가 이 테니스장과 관련된 얘기는 예. 여러 번 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같이 들었던가. 예. 그 판사들이 네. 서울지방법원 판사들이 가끔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테니스를 같이 쳤는데 치고만 오면 그렇게 이명박을 욕을 했대요. 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그거? 맞다. 예. 식사하면서. 예. 예. 그렇게 욕을 했다는 자, 거예요. 이 이야기의 출처는 정봉주 전 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욕을 했냐 그랬더니 한 10번 중에 7번 정도 이렇게 공개 나갔으면 네. 그렇게 안 나갔다고 우긴다는 거야.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안 나갔다고. 당구치다 빡킹 했는데 안 내리는 거지. 그랬다는 일화가 네. 그거를 직접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봉주 의원이. 네, 그렇습니다. 요 내용은 뭐 저희가 창작한 것도 아니고 어디 흘러다니는 그런 소문을 듣고 문대로 낸 게 아니라 신동아 3호로에 실린 내용입니다. 예. 동아일보가 발행하는 신동아에서. 제가 보기엔 이명박식 대응의 전형이에요, 그게. 예. 누가 이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얼마면 돼? 이렇게 해결하거나. 네. 왜 이문동 시장이었나요? 예. 시장 갔을 때 왜 상인들이 예. SSM 생겨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네. 그랬더니 산지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을 하라고. 가까운 데서 물건을 떼오니까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해봐서 하는데. 네. 80대 노동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3만 원 어떻게 되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때 받았다. 하지만 그때만큼 비참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감정이입이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타인의 감정을 입에서 무슨 기분이 들까? 예. 이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패스들은. 네. 이코패스라고. 네. 여보, 내가 안 했어. 입당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예.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2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이라고 하는 것도 반값 등록금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했었고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저번에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세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그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 자신은 뭐 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뭐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화장실 갔다 왔다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제가 따져 물었더니 이조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했는데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은 안민석 의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번 등록금은 동결하고 원자력 발전소 팔아 국민 소득을 배로 늘리겠다는 뜻이었다. 3번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선 당시에 표 얻는데 관심이 많아 해본 공약이다. 4번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5번 반은 직접 내고 반은 대출받아서 내라고 한 말이었다. 지금 대출하고 있잖아. 자, 하나, 둘, 셋. 어이구. 오, 이번은 정답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 1번 하신 분이 5분인가요? 그리고 5번이 4분. 그리고 3번 하신 분이 1분. 예. 3번 누굽니까? 예, 3번 하신 분. 3번은 뭐였습니까?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선 당시에 표를 얻는데
관심이 많아서 해본 공약이다. 이렇게만 이거는- 해도 내가 인정해줘요. 예. 거짓말했다. 예. 이렇게만 말해도 내가 요 인정해주는데 얘기는 이제 과학벨트와 관련한 그런 얘기였죠. 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근데 이게 맞추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추신 분이 한두 분이야지 그분한테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라 들어보는데. 피자는 저희 한쪽씩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죠. 뭐.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두 번 자금 대출 받았거든요. 3학년이긴 한데. 네. 얼마 지금까지 빚진 게 얼마예요, 그러면? 한 700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받았어요. 그뭐 지금 몇 달치 월급을 지금 이렇게 직장 들어가서 갚는다면은 이자가 얼마나 돼요? 이자가 이번 달에 나오는데 첫 달에 한 5, 6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왜냐면 년 거치로 갚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거치 기간 없이 이제 바로 이자하고 원금만 같이 내는데 10년 10년 동안. 네, 10년. 그걸 이번에 했을 때는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또 기간을 너무 저번에 길게 해서 이번에 한 6년 정도로 줄였어요. 너무 또 이제 기간 10년 하면 또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대출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그 갚으려고 밤에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에서. 학교 와서는 잡니다. 등록금 내려고 알바를 해가지고 학교 와서 자요. 예. 학생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빚쟁이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빛나는 청춘이 아니라 빛내는 청춘으로 만들어버린 박이라고 앞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리적 부담은 어떻게 반으로 줄인다는 거지 근데? 심리적 부담으로. 신경수사야? 체면으로 하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 양반이 사실 만든 공약이에요, 이게. 그 반값 등록금 공약이. 그 자기 MB 대선 캠프 안에 반값 등록금 본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때 본부였는지 정확한 하여튼 그 산하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저기는 그런 공약을 안 했다. 심령연구소에 거기가? 심리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또 얼마 전에 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또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무슨 망언을 했냐면은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기보다 든든한 학자금 대출을 잘 활용해서 부담을 줄여라 이러더니 젊어서 하는 고생은 옛날부터 사서라도 하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치한. 아니 말이 안 되면 사과라도 하든가. 예.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누가 생각해낸 거지 이 답을? 예? 스카우트 하고 싶네. 예. 거의 딴지일보식의 그 발상. 예. 이게 국정 운영에 지금 이런 건 우리나 할 활용되고 수 있는 있습니다. 발상인데 네. 원래. 예.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 예.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공약 때. 우리는 심리로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뭐 실제 지표가 그렇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지난 아 오늘 또 그런 말을 추석 때. 했어요. 예. 저기 일본에 예. 저기 그 뭡니까 구조대원들 같지 않습니까? 예. 그거 내가 보냈다. 그 며칠 전에는 나는 전 세계 정상 중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또 소리를 했고요. 예. 라디오에 나와서 항상 자기 자랑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천지 원수 관계에 있는 분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둘이 비슷하다. 싫어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요. 비슷한 사람끼리 욕하는 겁니다. 예. 사실 그 대목은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항상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 블랙홀처럼. 그렇지. 그 양반은 BBK 얘기로 하지만 이명박은 4대강 얘기로 항상.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조대원을 보내서 뭐 이렇게 잘 활동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이면. 네. 내가 보냈다. 그리고 또 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은 파병을 해야 된다 일본으로. 예. 파병이요? 이 파병. 그 왜 재건, 재건 팀으로 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또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방사능 피폭돼가지고 말이죠. 그게 난리죠. 난리죠 지금. 예, 난리를 만났는데 지금 그런 그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을 보내야 된다. 보내놓고 또 그럴 거야. 내가 보냈다고. 에이.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뿐. 예. 자,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그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향.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오사카. 고향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고? 왜냐하면 퇴임한 다음에 니까 거기로. 예. 이런 얘기하면 우리 마누라가 있다 하겠죠? 예. 알아서 편집을 좀 해주시고. 예. 예전에 제가 그런 기억이 나네요. 모 방송 나가가지고 그 당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그 양반이 고향을 전주라고 딱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호남 출신이 거의 없어서. 근데 그분이 태어나기는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살지는 않았어요. 뭐 피난길이었는지 하여튼 잠깐 가서 애 난 건데 그걸 고향이라고 친 거야. 출신이라고. 근데 내가 방송에서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출신이다. 밖에 PD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아니 내가 거짓말을 했어? 아니요. 그 얘기 하니까 또 생각나요. 제가 MBN에 생방송에 나왔다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아니 OBS 나가서도 그러더니 MBN 가서도 거기는 어쨌든 그 녹화로 바뀌었어요. 그 뒤로 프로그램이. 그래서 내가 경고했거든요. 나를 함부로 부르지 마. 주제가 상관없다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글로 갔어요. 내가 몰고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정적. 생방송인데. 생방송이니까. 그런 다음에 녹화로 변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녹화로 바뀌고 그 뒤로 김어준 씨는 출연을 못합니다. 자, 그럼 빨리 갑시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운찬과 정운천, 다르고 다른 이 사람들 중 보기에서 누구 말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1번 국사시험, 영어로 봐야 한다. 2번 구제역 매몰 가축 침출수로 만든 퇴비, 향기가 참 고소하다. 3번 731 부대는 항일 독립군이다. 4번 내가 농사를 20년 지어봐서 아는데. 5번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들어주시죠. 정운천. 정운찬은 한 명이고, 우리 맨 뒤에 계신 분은 몰라요. 예. 저분은 계속. 예. 좀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예. 부탁하겠습니다. 예. 자, 정답은, 둘 다 똑같다였습니다. 둘 다 똑같다. 예. 그러니까 두 개씩 했어요. 예, 두 개씩. 맨 마지막, 이제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거는 민동석 씨가 한 말입니다. 예. 아나 어나 다르지 않다. 이것을 도출해내기 위해 정답을 정운찬 2개, 정운천 2개. 이게 문제 이런 철학을 담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게 제일 웃겨요. 침출수로 만든 탭이 고소하다. 고소하다. 네.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이렇게 고소하면 지가 먹으면 되잖아. 먹어도 꽂아줘. 고소하다니까. 예. 밥으로 좀 비벼 먹었으면 더 좋겠고. 그러니까요. 다 먹으면 돼요. 600만 마리로 짰기 때문에 많아요. 먹을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때. 어떻게 뭐가 고소하다는 건가. 이걸 170도로 멸균을 했습니다. 멸균. 네. 멸균을 하면? 멸균을 하면 당연히 냄새가 안 나지. 네. 그리고 퇴비를 누가 멸균을 합니까? 퇴비 만들다가 에너지가 더 들겠네. 그러니까 그 돈은 누가 돼요? 170도로 멸균을 하고 톱밥을 섞어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멸균을 한 퇴비도 없거니와 그렇게 한들 고소하다는 게 저는 이 사람의 식성을 높이 사서 먹이자.
먹이자. 자기가 고소하다니까. 안 먹으면 링겔을 꽂아주자. 계속 주입하도록.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했을까요? 이명박도 대통령을 하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는 사실 장관, 참모가 별 역할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정도의 학력이면 충분히 모든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다. 초등학교면 된다고. 초등학교요. 중학교도 아니고. 네. 예. 냄새, 이 냄새가 고소해요. 이런 거 누가 먹으면 초등학교만 나오면. 고소하다는 말만 알면은. 예. 우리 요즘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 위원장. 난 그게 무슨 국가기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민간단체더만요. 예. 거기서 지금 이익공유제. 아까 이제 대기업이 성과를 내면은, 중소기업하고 좀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정부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까지 나서서 그런 거 처음 들어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박근혜 대항마가 필요합니다. 대항마가 필요한데, 마땅한 사람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김태우 내세우려다가, 말하자면은, 만신창이가 됐죠. 다시 복권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운찬이 서민의 지도자다. 중소기업, 약자의 편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추측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최근에 정몽준 전 대표. 예.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대선 후보가 내선명은 돼야 된다. 대선 후보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근데 김문수 수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친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님의 그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야마돌 때는 가급적이면 멘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마돌 때 깝죽거리면은 그때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문수영이 좀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김문수, 이재호 조합으로 이제 나갈까 싶어서 이제 제가 보기엔 견제구를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가요? 예. 이 정권에서 공명정대한 수사라는 건 기대 안 하시죠들. 예. 자, 오늘 이 퀴즈 문제 풀어보시고, 생각나신 점 있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좀, 오늘 문제가요. 네, 좀 재미가 특별히 없습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문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네. 예. 고소하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아니다. 안 고소하다 그럴 수 없잖아요. 쟁점이 형성되지 않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는 이제 주관식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풀어보시죠.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춘추시대 한시를 모은 시경에 나오는 석서라는 시입니다. 석서 무시감액 삼세관여 마가금덕 서장권여 적피낙국 낙국낙국 원득 아직.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점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자, 보셨죠? 예. 대충 그냥, 때려 맞추세요. 예. 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물음표, 백지. 예. X. X. 예. 저거 얘기죠? 어디 4대강. 이렇게 냐 이 새끼야. 4대강에서 잘 돌아보세요. 예. 자, 요거를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쥐야, 큰 쥐야. 나의 보리 먹지 마라. 석삼년을 섬겼는데 나의 공덕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제 너를 떠나서 즐거운 나라로 가련다. 즐거운 나라 그곳에서 내 뜻을 펼치겠다. 폭정을 일삼는 권력자를 큰 쥐로 묘사하면서 이 나라를 떠나서 이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끝인가요? 네. 예언서군요. 예, 예언서입니다. 예, 춘추시대 때, 예. 춘추시대 때 만들어진. 예. 근데 쥐를 보내야지 왜 사람이 떠나? 글쎄 말이에요. 예. 마음에 안 드네. 예. 쥐의, 이 시의 그 제목이 큰 쥐입니다. 예, 큰 쥐. 예. 지난주에 그 시경을 읽다가 이걸 또 발견하게 돼가지고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하죠, 제가. 네. 합니다. 예? 큰 쥐요? 그 당시 탐관 놀이들이겠습니다. 예. 어느 시대나 그 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 문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5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정답이 아니라 재미있는 오답을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면 하십니까? 원래 이제 기도할 때 꿇은 장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간호사의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간호사의 굴욕.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교황 앞에서 왕이 까불다가 이 파문을 당하죠. 귀족들은 또 저기 교황 편에 서고 그래서 그 왕이 결국 왕위를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교황이 있는 성으로 걸어가서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석고대절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교황을 만나가지고 결국 파문을 걷게끔 이렇게 했던 스쿠크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개신교계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기총 대표회장이 꿇어 하니까 꿇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그냥 꿇은 게 아니고 꿇어 했는데 자기는 안 꿇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김윤옥 여사가 쿡 찔렀습니다. 김윤옥 그래서 같이 그냥 둘이 꿇어가지고 그런 진풍경을 연출했었는데 그게 간호사의 굴욕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앞에서 꿇어야 한다. 시사돼지. 시사돼지 앞에서. 그리고 또 못생긴 집안, 못생긴 집, 못생긴 마사지녀. 마사지녀. 예. G. 김윤옥은 왜 나온 거죠? 문제의 의도를 모르시나요? 용산이 생각. 이런 거거든요. 개념 질문이구만. 개념답이구만. 네, 용산 참사 희생자분들. 둘이 같이 다니지 마세요. 네. 너무 차이가 나네. 예. 자, 그리고 뒤에 계신 분. 사람, 동물, 자연. 저분도 참 딴 데 있다가 오신 것 같고. 답을 낼 때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소장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소장 앞에서. 예. 소돼지도 괜찮고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정답은 누구로 할까요? 용산 참사. 네, 참사 희생자. 자, 이따가 선물 지금 드릴까요? 예. 자, 우리 핫탑 받으러 나오시죠. 예. 처음으로 오셨어요. 예. 요거 얘기하면 조영기 목사 얘기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조영기 기독교 요새. 목사가 난리예요. 스쿠크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예. 일본 지진이 심판이다. 예. 그랬던가요? 예. 심판이라고 했던가요? 정확히 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심판을 받았다. 뭐 비슷한 말이에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였다. 예, 맞아. 예. 경고였다고 했죠. 이거는 그 큰 조용기 목사가 아마 이것 때문에 파문이 빚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파문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의아해할 거예요. 내가 틀린 말했어?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야. 이 사람은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체계예요, 이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로서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신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예. 그렇다고 쳐요. 예. 그럼 조금만 논리가 있으면 일본에도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과반수가 아니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적으니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벌을 내리나? 아니 그리고 최근에 생각해보면 뉴질랜드에서 지진 나가지고 도시 하나 쓸려갔어요. 네. 그 도시 이름이 뭐냐? 크라이스트 처치예요. 크라이스트 처치. 큰 교회 있어요 거기. 크라이스트 처치. 그리고 IT. 거기 기독교인이 80% 됩니다. 80%. 어떻게 된 거냐고.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지가 알아야지. 그리고 예전에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에서 참사가 났잖아요. 그때 기독교계 그 김홍도 목사가 했던 논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미국이 요즘 동성애가 너무 심해서 경고 차원에서 한 방 날리신 거다. 그러면 뉴올리언즈 동성애가 내가 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말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최소한 말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논리체계. 응? 예. 다수결주의자인가? 하나님이? 예. 근데 중동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왜 다 놔두고 IT로 가냐고. 다 기독교인인데, 거기는. 그러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나 보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상인이라면? 하나님이 좀 더 궁금한 건 난 이거예요. 예. 조용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순복음 교회 다니는 수십만 명 예. 중에 아무도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할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해요. 이 양반은 그렇다고 쳐. 네. 그러면 그 수많은 수십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은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겠죠. 그럼 그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형 교회, 특히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목사가 있는 교회 교인들이 왜 교회를 안 바꾸느냐? 청년들은 바꿉니다. 안 나가요. 근데 어른들은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꾸? 어른들이 안 바꾸니까 어른들이 주로 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목사는 계속 떵떵거리고요. 왜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축의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축의금? 맞아요. 부족은 합니다. 부족. 내가 김 집사 아들한테 5만 원을 보냈어. 회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내가 교회를 바꿔봐. 쌩깔게 분명하거든. 내가 보기 나는 저도 그게 동의하는데 네. 교회를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과거에 마실을 대체했어요. 마실을 대체해가지고 경조사 부조를 목사님이 네. 사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의도하여 네. 서로 10,000원씩이라도 내게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게 교회를 못 떠나게 하는 기세다 이게. 네. 개발해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확인할 때가 있어야지. 네. 자기 목사님 아들이잖아. 예.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교회가 동네마다 있잖아요. 생활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찰 같은 경우에는, 봉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수도권에서 오기도 하고. 공동체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생활 공동체가. 하지만, 교회는 동네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중심으로 또 요즘 교인들이 몰려가요. 동네 교회가 안 됩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인적 커넥션을 위해서 모이는 그렇죠. 겁니다. 소망교회 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몇 주 만에 1,000명이 늘었습니다. 교인이.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소망교회로 몰려들었을까요? 갑자기 소망교회에 계시는 특별히 거기 설교가 은혜롭다거나 하나님 자주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 있으면 혹시 지진 피해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말은 그러니까 일본 재앙은 하나님을 안 믿은 불신앙의 증거다. 징계다. 그는 그분의 확신책입니다. 그분은 이게 왜 논란이 될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바꾸라. 이럴 여지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긴 한데 예.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수십만이고 80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 수십억이잖아요. 매주. 한 주에 15억입니다. 15억이요? 네. 한 주에? 예. 60억씩 보내.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가 말이죠. 이번에? 해외 집회 나갑니다. 목사 할까봐. 해외 집회를 나가는데 해외 집회를 나갈 때 그 비디오를 보니까 말이죠. 조영기 목사가 거의 신이에요. 예수님 대리자입니다. 막 걸어오면은 교인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그 옷에 손을 대요. 이 양반 옷에 손만 대면은 이게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또 마인드 컨트롤을 또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해외 집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헌금이 7억으로 줍니다. 조용기 이 목사가 주일 예배를 인도해가지고 하면은 15억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7억. 남 목사가 하면 7억. 예. 반토막이 나네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조용기 목사의 아들 조희준 씨가 한 말입니다. 조희준 씨 때문에 제가 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었죠. 예. 조희준 씨가 이제 스포츠신문 스포츠투데이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뭐랄까요? 교회 헌금 끌어다가 만든 신문인데 신문 1000면부터 벗은 사진 막 집어넣고 그래서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죠. 예, 그랬더니 잘렸습니다. 예. 그때 PD였어요. 예. 네. 조희준 씨하고 어제 악연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참 아주 우리가 조영기 목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슬람 채권법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 하야운동 얘기했죠. 그거는 조영기 목사가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억하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이용해 먹었을 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세스코 관련해서 최첨단 수동 시스템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 네.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짠. 예. 자, 이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가 정점에 서 있죠. 지금 양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양편. 이쪽 편 대 이쪽 편.
조영기 목사가 순복음교회를 혼자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 부인인 김성애 씨, 한 세대 총장입니다. 또 목사기도 해요. 그 사람의 어머니인 최자실 목사하고 같이 이제 말하자면 장모와 사위가 만든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80만 그 신도를 모을 대단한 그런 능력 배후에는 막 기도원에서 뭐 주야 요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물적 그 기반을 마련해 놨죠. 자, 이제 조영기 목사가 은퇴하고 서서히 이제 그 생물학적인 그 은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이다 보니까 암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물적 기반 서로 가져가려고. 아들 둘이 지금 싸우고 있고 또 어머니는 또 이제 말하자면은 사돈 그리고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양받은 사람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고 또 부인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의 아들인 김성광 목사. 이 사람 우리 시사장학 규제에 자주 나왔습니다. 왜냐? 천안함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천안함이 폭침된 것은 그 천안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 중에 친북 좌파가 자살 폭탄을 테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이 김성광 목사가 말이죠. 이 누나하고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지분의 절반은 우리 어머니한테 있다. 따라서 조영기 목사가 끝나면은 내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나가. 그래서 현재 이영훈 목사 보고 너 나가라. 혹은 얘는 오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조영기 목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조희준 씨가 있고 앞서 얘기했던 그리고 또 조민재가 씨가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되겠죠. 이 사람의 그 장인이 노승숙 씨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국민일보 회장을 했고 이 사람이 국민일보 사장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말하자면 조영기 목사 부인이 이 사돈을 사무실에 4시간 동안 감금해 놓고 회장직 그만두겠어요. 다음 회장은 김성애 총장이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라고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만뒀습니다. 국민일보를 다정한 사이네. 네, 국민일보를 갔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또 이제 순복음교회를 놓고도 암투가 벌어진가 하면 국민일보의 소유권을 놓고도 지금 암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들은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보통 우리가 동생의 그 장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 뭐 사돈어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조희준 씨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킥복싱을 했는데 내 체육관 빌릴 테니까 데리고 나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고 예, 국민일보가 이제 얼마 전에 노사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김성애 총장이 국민일보를 먹으라고 하니까 노사대책기구를 만들었는데 특보를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국민일보에서 내용입니다. 뿌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국민일보가 지금 막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 국민일보의 사장이 누구냐? 조민재 씨. 아들이에요. 아들이 지금 엄마하고 형하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막 아사리 판이 나니까 얼마 전에 국민일보 회장. 이 사람이 이제 그만뒀으니까 누가 회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하여간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둘쑤시고 있는 싸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나왔는데 또 이 양반하고 이 양반이 아버지를 남편을 그렇게 또 달달 볶는데요. 그게 또 특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추석 때 이제 집에 없고 국민일보 사옥으로 나와가지고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있으면 마누라하고 아들이 달달 볶으니까 쫓으세요. 아웃시키고 엄마 시키세요. 막 이러니까.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잘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게 좀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건가 봤더니 뭐 다른 한쪽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김성애 총장한테 상당히 뭔가 약점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닌데. 예. 까버린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완전히 여기에 반이 갈려가지고 식구끼리 또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이제 여러 인사들끼리 또 신문사 인사들끼리 이렇게 또 갈리면서 거의 순복음교회는 완전히 풍전등화의 상태. 그 관심을 돌리려고 그러면 그 발언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부의 그 여러 가지 그 시끄러운 것들을 싹 잠재우기 위해서 독한 멘트를 날림으로써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지. 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내 해석입니다. 잘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요, 저도. 네. 네. 우리 저 조용히 모든 발언은 다 시사대지가 한 거예요. 제 발언의 모든 근거는 국민일보 특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저 또 하나 조용기 목사님도 동생하고 사이가 또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동생이 조용목 목사라고 80년대 초반까지는 같이 둘이 수목원교회를 하다가 형은 이단이에요 하면서 이제 따로 나와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교단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데 똑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딱 나와가지고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큰 교회들은 보면 일단 재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15억이라면서요. 한 달에 60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금이잖아요, 다. 카드로 긁나요, 현금? 현금을? 현금이에요. 게다가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세금 조서도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저 세금을 안 내는 거지. 목사님들 소득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큰 교회들은 꼭 저는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김홍도도 그렇잖아요. 금난교회. 그렇죠. 큰 교회니까 나눌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쪽은 관여를 안 하시나 봐. 그러니까 돈 문제는. 돈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한다. 이러시나 봐. 그럼 5분 문제 이제 끝난 겁니까? 5분 문제. 오늘 하이라이트? 아니, 6번 문제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한겨레가 조선일보 사주 일가 비읍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미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읍 씨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군요. 방자도 있네. 방자가 있어, 방자가. 저분에게 선물 드리세요. 방자가 정답입니다.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결국에는 이제 장자연 편지 그게 가짜라고 경찰이 발표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면뿐만 아니라 사설을 통해서 장문의 사설을 통해서 이거는 결국 특정 이념 편향 세력이 본질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본지입니다. 장자연 씨가 좌파라는 건가요, 그럼? SBS가 좌파란 얘기죠. SBS가 좌파라는 거예요? SBS 분들이 웃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본인들이 보도가 정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은 진실이 뭐냐 이게 아니죠. 성상남이 있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죠. 진실이 뭐냐가 아니라 장자연 씨 진본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본을 보고 이게 가짜라고 판명을 했는데 그 진본에 나온 내용을 제대로 조사했냐 이겁니다. 그렇죠. 본질은 진실이 왜 안 밝혀지냐는 거죠. 안 밝혀 그걸 누가 막느냐. 이게 수사 대상이죠. 이게 진짜 수사 대상인데 편지가 아니라 아니 편지는 위조라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위조냐 이거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상납을 안 했다. 라고 경찰이 밝혀야지 사건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편지가 가짜니까 끝나는 거냐. 근데 2009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장자연 씨가 성상납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이 더 웃겨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술 접대 자리는 나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경찰 하는 얘기가 그건 본인이 좋아서 나간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좋아서. 긍정적. 아주 긍정의 신이 강림한. 이번에도 사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는 않았죠. 근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덮을 건가? 조선일보는 상당히 긴장했어요. 막 그 편지 그게 SBS를 통해서 보도되고 나서 다음 날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막 다시 그 사람 이름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 날 거기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사장이다. 또 이랬어요. 그렇게 치고 나갔죠. 그러더니 그 기획사 사장 줘야 한다. 제대로 조사를 해야 진실이 알려질 수 있다. 본인들은 그때는 이게 가짜라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특정 이념에 편향된 세력이 본질을 공격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짜 말이 안 돼요. 편지가 가짜라고 치자고. 진짜로 조사해야 될 거는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잖아요. 네. 편지가 없다고 해서 사건이 위조거나 사건이 가짜라는 논리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편지가 가짜니까 수사할 가치가 없다. 수사할 가치가 없다. 재수사할 이유가 없다. 수사를 맡길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비읍 씨가 이제 장자연 씨와 함께 있었다. 요 진술이 있었는데 경찰이 쌩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쌩깐 건 아니고 조사는 했는데 발표는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했다. 이거가 바로 뭔가 좀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시작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종걸 의원이 이제 실명을 얘기했었죠. 네. 대정부질 일부분인데.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으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면책 특권이 있죠. 네. 이걸 소송을 걸었어요. 조선일보가. 근데 당연히 면책 특권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어요. 면책 특권보다 더 센 거지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에선. 그때 그리고 처벌을 누구만 받았냐면 대표하고 매니저가 받았어요. 그걸 받은 사람으로 거론된 그때 명단이 한 20명 나왔거든요. 저는 확신하는데 만약에 장자연 씨가 살아있다. 대표하고 매니저하고 장자연 씨가 처벌받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괜찮았어요. 어딜 감히 건드려! 이런 거 아닙니까? 나머지 18명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사건이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사실상은. 나머지 18명이 조사를 안 받았다? 그렇죠. 18명이 리스트로 거론됐던 그 리스트의 18명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전혀. 이 사람들만 대표하고 매니저만 처벌.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끝났어요. 편지가 나왔는데 편지가 가짜니까 또 끝났어요. 이거 언제 다시 할까? 안타깝습니다. 예. 자, 출연 그리고 방청 신청하실 때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블로그로 들어오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원하는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비밀글로 방청이나 출연 신청도 해주시고 정봉주의 PSI 수사 의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청과 출연 신청하실 때는 연락처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더욱 핫한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저희 신청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약간 심심하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